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오늘은 실거래가 방송이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멤버십 방송도 오늘은 없고요. 토요일은 했죠. 네, 항상 토요일과 월요일은 반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으로 전세가에 대해서 헷갈린 기사를 몇 개 갖고 왔습니다. 이거 멤버십에 아사모에서 했나 멤버십에서 했나? 자 오늘 그 제목은 전세가를 보는 두 개의 눈입니다. 네, 한 달 새 5억 원 쑥 심상치 않은 전월세 상승세. 완전 이거 보면은 전세값이 한 달 만에 5억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큰일 났어요. 근데 아시아경제에서는 서울 전세가 8개월 만에 하락 전환. 이거 제가 두어 달 전에 방송했던 거죠. 항상 제가 빨라요. 더 저는 실거래가를 매일매일 집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같은 유시스인데 전국 아파트 깡통 전세 거래 20% 넘어. 깡통 전세가 뭡니까? 역전세는 2년 전보다 낮은 거고 깡통 전세는 매매가보다 낮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같은 뉴스원에서도 같은 데서도 기자는 뭐 다를지 모를지언정 완전히 뉘앙스가 다른 기사가 나왔어요. 자, 방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 금요일인가 나왔어요. 서울 전세가 8개월 만에 하락 전환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게 제가 두 달 전에 드디어 실거래가 전세가도 꺾인다. 꺾였다가 아니에요. 꺾인다. 이제 막 거의 현재 진행형이란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알았다니까, 전세가가 꺾인다는 거. 서울 많이 꺾였고요. 특히 강동구가 많이 꺾였어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그러니까 좀 꺾였는데 꺾였다가 살짝 좀 들어오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등락이 좀 있겠지만 기존의 상승 추세에서는 완전히 꺾였어요. 그리고 언론들 최근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아사모에서 방송했던 거거든요. 우리 맨날 신규 아파트, 관심형 아파트 이렇게 기술적 분석한 다음에 전세가 하락이 심상치 않다. 특히 둔촌주공발 강동구 폭락, 2차 폭락, 그게 현실화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기사가 요거 있었죠. 깜짝이야 그래가지고 1월 아파트 실거래가 깜짝 상승. 이거 뻥이라고 그러죠. 이거 개뻥이라고 그랬죠. 1년 전에도 이런 기사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통계 조작을 한 거. 그 다음에 속지 마세요라는 거, 이런 거. 집값 2차 하락 시작? 웃기지만 6억이 껑충 뛰었다. 신고가 다시 떴다. 이게 개뻥이라는 기사를 했었죠. 그 리센치였나? 맞아요. 그 39평인가 그 뭐 230세대 있는 거 몇억 오른 거랑 3,900세대 있는 30평대가 3,500인가 3,900세대예요. 그거 빠진 거는 얘기 안 하고 그거는 3개월째 빠지고 있는데 자꾸 속지 말라는 거 올렸었고요. 특히 제가 잠실, 고덕, 과천이 위험하다는 얘기 계속 우리 아사모 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말 못해요. 자, 오늘 전세가를 보는 두 개의 눈 해서 자,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 전세가 8개월 만에 하락 전환, 매매가는 5주째 보합. 분명히 뉴스에는 서울 전세값이 하락했다고 나오잖아요. 저는 이걸 한 두 달 전부터 얘기했다고. 그때는 꺾이랑 말랑할 때야. 그 대신 급등하던 추세랑은 꺾였죠. 이거 제가 올렸던 거 아니에요. 보세요. 근데 오늘 기사는 보니까 봄 이사철 앞두고 전세시장 꿈틀, 매물 줄고 호가 수천만 원 상승 이렇게.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 들썩, 이사철 앞두고 호가 3천만 원 올려. 아니, 기자들이 작당을 했는지 오늘 막 전세 기사가 엄청 나와. 그 다음에 이러니 돈이 안 모이지. 서울 아파트 월세 3분의 1이 100만 원 초과. 그러니까 월세 사는 놈 미친놈이라 이거예요. 한심한 놈이라 이거예요. 돈을 못 모으니까. 그 제 얘기하는 것 같아. 아니, 저는 지금 그 아파트 갖고 있던 거 그 고가에 팔아가지고 몇 억이 떨어졌어요. 저 그 아파트 팔아서 9억 2천 벌었어. 그래갖고 지금 룰루랄라 전월세 살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한심하다는 거 아니야. 돈을 못 모은다고. 아니, 그러면 안 팔고 계속 아파트 살아가지고 4억 5억 떨어진 사람들은 돈을 뭐 하냐? 근데 전국 아파트 깡통전세 거래 20% 넘어. 특히 전북, 충북, 경북, 특히 지방 쪽이 심해요. 지방 쪽이. 그 다음에 한 달 새 5억 원 속 심상치 않은 전월세 상승세, 임대시장 혼란 고조,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L차트로 그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실거래가 제가 토요일 날까지 다운받아 만든 겁니다. 자, 이건 2005년이 기본이고 월봉, 분기봉, 연봉이니까 여러분들 확대해서 보여드리려고 2016년으로 했어요. 제가 전국을 보여드리려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요, 최근 완전히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데가 많아가지고 기간을 좀 길게 해야 돼. 자, 이거를 3분할 차트라 보면 이렇게 됐고요. 월봉, 분기봉, 연봉, 확대봉, 비교 차트, 볼린저 밴드, 일목균조표. 자, 이 중에 여러분들한테는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왜 보냐면 요거는 서울 아파트의 월봉이고요. 밑에 거는 전세가 선입니다. 초록색은 전세가예요. 그리고 여기 연결하는 선 있죠. 야, 제 개발자한테 제가 돈도 많이 줬거든요. 이거 지금 아직도 그 2차 수정
리모델링 지금 작업인데 아직 마무리가 조금 안 됐어. 요게 지금 시안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2년 전 선이랑 연결했죠. 이거 지금 가격이랑 2년 전 가격이랑, 왜냐면 매매도 2년이 지나야지 양도세 중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는 일단 2년 단위야. 팔고서 금방 살 수는 있어도 사고서 금방 팔 수는 없어. 1년 안에 팔아도 더 세금이 더 셀걸요. 그다음에 이거 전세가예요. 자, 서울은 폭락했다가 전세가가 폭반등해가지고 거의 2년 전이랑 가격이 비슷해. 그러면 어딘가는 분명히 2년 전보다 높은 데도 있을 거고 더 낮은 데도 있을 거고 섞여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몇 개 그 높은 것만 갖고 서울 아파트가 마치 무슨 전세가 대란날 것처럼, 지금 전세가 꺾인 거 안 보이냐? 이거 꺾인 거, 이거를 제가 좀 이따가, 이거는 매매가가 봉이고 전세가가 선이에요. 나는 봉이야. 근데 좀 이따가 볼 거는요, 여기 왼쪽에 여기 전세지수라는 여기를 누르면요, 똑같은 순서대로 전세가를 위주로 요 봉 차트가 전세가인 거로 나올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서울, 전국 보세요. 전국 많이 빠져. 특히 부산 보세요. 부산 많이 빠졌죠. 대구 보세요. 대구 이렇게 빠졌어. 대구가 매매가가. 근데 요 선을 보면요, 전세가가 대폭락이죠. 2년 전에 전세가가 여기야. 아니 매매야. 안 팔고서 눌러 살면 되지. 그냥 자기 집 손해 봐. 2년 전보다 폭락했어도. 근데 전세는 돈을 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이 최저가인데 2년 전이 엄청 높을 때 갖고 살짝 꺾일 때야. 그러니까 얘가 빠지면 빠져도 얘가 계속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차액이 지방 대구는 서울이랑 다르게 그렇게 매매나 전세가 그렇게 고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천만 원씩 내줘야 된다고. 근데 지방에 있는 노인네들이 몇 천만 원, 5천만 원을 어디서 갑자기 1억을 5천만 원을 내줘. 이거 자, 요거를 제가 봉 차트와 캔들 차트를 선 차트를 바꿔서 보겠습니다. 요게 서울이에요. 서울 봉 차트, 선 차트. 자, 밑에 메뉴 쭉 왼쪽에 내려가면 똑같은 순서대로 서울 전국 수도권이 있습니다. 이거를 서울 아파트부터 제가 갖고 봉 차트를 전세가로 보겠어요. 짠! 바뀌었죠? 요게 전세가고요. 요게 매매가예요. 매매가가 저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위에 있으면 선이 잘릴 거 아니에요. 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밑으로 선을 내렸습니다. 이거 개발해갖고 이거를 이 선을 연결하고 하는 거를, 이거는 삼성증권 HTS에서 이런 거 못해. 근데 제가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그래프를 다 만들어줘. 마치 엑셀로 뭘 그때그때 만드는 것 같아.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상한 거는 먼저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지금 2달 동안 꺾인 거 보이시죠? 여기 제가 2달 전에 꺾인다라는 이거 올렸잖아. 이거 꺾인다 이거 올렸잖아요.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저도 아우 대단해. 근데 지금 뉴스에서 꺾였다 이게 나오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2달째 살짝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뭘 보고 한 거냐면요, 전세가가 급등을 하는데 이게 12월 달에 상승폭이 확 줄었어. 이때 보세요. 빵빵빵빵 오르잖아. 그리고 저는 뭘 보는 거냐면 요걸 본 거예요. 요거 고점을 딱 못 넘는 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쌍봉처럼 안 보이세요? 쌍봉처럼 안 보이세요? 이거를요, 여러분들 저 밑에 가면 또 이거를 실질, 그러니까 물가를 감안한 전세가 그래프를 보면 이걸 딱 보면 그래프가 전혀 달라요. 보세요. 이게 왼쪽 봉이고 이게 오른쪽 봉이죠. 쌍봉이죠. 이거를 실질 전세를 보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왼쪽 봉이고 이게 오른쪽 봉이에요. 왜? 이 사이에 물가가 엄청 올랐을 때거든. 근데 왼쪽에도 어깨가 있죠. 요걸 보면요, 어깨, 머리, 어깨, 그래가지고 네크라인을 깨고 내려가지고 폭락을 한 게 이게 심상치가 않다고. 특히 다시 전세를 가가지고 다시 전세를 가가지고요, 요거를 구간 검색으로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는데 이거를 1996년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아, 여기다 해야 되구나. 1996년 이렇게 해가지고 로그 차트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요때가 IMF입니다. IMF 때 전세가가 대폭락을 했죠. 근데 요거를 돌파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매매가는 돌파를 못했는데 전세가가 돌파를 먼저 했다고. 항상 폭락할 때는 전세가가 먼저 폭락하고 그 다음에 전세가가 또 먼저 폭등을 해요. 그러니까 전세는 3년 만에 전고점 IMF 고점을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매매가는 한 4년 걸렸어요. 여기서 돌파했다고. 여기 이만큼 올라가 있을 때. 그다음에 IMF 때 보세요. IMF 때 보면은 그러니까 리먼 사태 때도 쌍봉, 이거 초록색이 이번엔 매매가입니다. 매매가가 쌍봉 치고서 빠지는데 전세가는 여기서 돌파를 하죠. 불과 1년도 안 돼 갖고 돌파를 해버렸다고. 이거 이렇게. 근데 이번에 매매가도 여기서 놀고 있지만 전세가도 못 넘어. 전에는 1년도 안 돼 갖고 몇 개월 만이야. 한 1년 만에 돌파를 했는데 지금 2년이 되도록 못 넘고 있어. 갖고 이거 조금 이상해. 즉 지금 전세가는요, 옛날이랑 달라.
이게 우리나라 34년 동안의 대세 상승이 마쳤기 때문에 전세값도 그동안에 3, 40년 동안에 있었던 패턴이랑 다를 수가 있어. 왜? 이번에 전고점 못 넘을 수도 있다니까. 왜냐면 그전에는 항상 전세가가 다 넘었어. 이렇게 넘었다고. 이렇게. 자, 일단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월봉을 이렇게 해서 다시 2016년으로 가서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서울 전세가 꺾인 거 보이죠? 그렇지만 2년 전이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자, 이번에는 전국을 보겠습니다. 전국을 보니까 2년 전보다 많이 낮죠? 그리고 살짝 꺾였죠? 지금 3개월째 제자리죠?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은 여기 있는데 전국이 여기라면 지방 쪽은 이쪽, 여기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쯤이 여기지. 보세요. 서울이 여기죠? 전국이 여기죠? 그러면 전세는 더 이거보다 낮을 거라고. 그러니까 수도권 말고 지방 한참 낮죠? 지방은요, 작년에도 마이너스야. 이게 마이너스죠? 2022년도 폭락할 때는 마이너스라는 건 뭐 당연하지. 근데 작년에도 마이너스야, 전세가가. 이거 지방이에요, 지방. 자, 지방 중에서도 5대 광역시를 보면 더 마이너스가 더 크네. 그쵸? 그 다음에 8개도를 보면, 8개도는 그래도 많이 반등했어. 근데 8개도는요, 시가총액 비중이 작아. 여러분들, 뭐 전라남도, 여기 아파트가 얼마나 되겠어? 부산, 아파트 우부질나게 많어. 자, 그 다음에 다시 세세하게 도시를 가서 보겠습니다. 서울시 거의 다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꺾였어. 네크라인을 못 넘어요. 경기도 많이 반등했지만 한참 낮죠. 2년 전보다 낮죠. 그리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인천 보세요. 인천 큰일 났네 이거. 지난달에 많이 올랐지만 이번 달에 꺾였는데 2년 전에 가격이 엄청 높아. 특히 여러분들 그 인천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이렇게 외부에서 와갖고 몇 년 살다가 떠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일제시대 때부터 그랬어. 거기가 한국어 이래가지고 막 전국에서 다 모여. 자, 인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부산 보세요. 부산은 벌써 3개월째 꺾인 다음에 이번 달 살짝 반등이네. 근데 2년 전에 가격을 보세요. 여기죠, 여기. 대구가 왜 망했는지 아세요? 주가 매매가가 지금 IMF 때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잖아. 근데 전세가를 보세요. 전세가 이거. 대구 큰일 났다니까. 지금 미분양도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신규 입주장 되면 전세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미분양까지 많아버려. 거기 지금 매물이 엄청 많잖아요. 앞으로도 입주가 많을 거야. 근데 미분양도 많어. 그러면 전세값으로 아파트 살 수가 있다니까. 싸게. 광주는 그래도 조금 반등했네. 그래도 2년 전보다 낫죠? 그 다음에 대전은 엄청나게 반등했어. 그래서 거의 서울급으로 전세가를 많이 회복했네. 그 다음에 울산이 요즘에 매매가가 완전히 맛이 갔거든요. 근데 전세가가 올랐어도 이거밖에 안 돼요. 2년 연속 마이너스였다가 이번 달에 살짝 플러스야. 그 다음에 세종도 반등을 많이 했지만 2년 전보다는 낫죠? 근데 얘가 좀 매매가가 좀 맛이 갔어. 그 다음에 경남 반등 많이 했지만 2년 전에 비해서 낮죠? 여기서 경상남도에서 농사 짓는 노인네가 집 한 두어 채 갖고 있어갖고 전세를 줬는데 그 돈 어디서 썼단 말이야. 그 경운기 사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5천만 원, 3천만 원 내놓으래. 이사 간다고. 그러면 어디서 만들어? 경상북도 아까 뉴스에 나왔죠. 경북 심각하다고 이게. 얘네는 그 역전세난, 이건 지금 역전세난 얘기하는 거거든요. 깡통정세는 매매가보다 낮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건 인덱스이기 때문에 가격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전라남도 반등 많이 했지만 2년 전에 낮죠. 그다음에 전라북도 2년 전보다 많이 낮죠. 충청남도 낮죠. 충청북도는 괜찮네. 그쵸? 충청북도는 엄청나게 반등했어. 그러나 얼마 차이가 안 나. 그 다음에 강원도는 뭐 거의 전고점이야. 강원도는 왜 이렇게 전세가가 세지? 거기에 세컨하우스로 속초 앞바다로 보이는 데다가 전세를 누가 들었나? 그 다음에 제주도도 뭐 고만고만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서울 전세가 보면요, 2년 전보다는 조금 낮아. 근데 한두 달 지나잖아요. 그럼 2년 전이 여기로 올라간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선이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그러면 뭐냐면 2년 전에 비싸게 전세를 매겼던 사람들이 뭐 4월달 5월달에 돈 내놔라 그러면은 이만큼 차익을 내줘야 된다고. 지금은 차익이 별로 아니야. 자, 다시 매매가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매매가. 자, 매매가는 이 고점에 비해서 택도 없이 못 갔죠. 그런데 전세가는 많이 왔죠.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전세가율이 올라간다고 막 그러잖아. 근데 전세가율 올라가는 거는 85%, 80%막 이럴 때나 밀고 올라가는 거지. 지금 50 전세가율이 여기 안 나오나? 여기 나오네. 여기 잘 보시면요.
매매 서울 아파트 전평균적으로 매매 12.63억 원이고요. 전세는 6.45억 원이에요. 그 비율 따졌을 때 51.06%야. 그러니까 10억짜리면 5억이 전세야. 이런 걸로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갭 투자가 안 들어온다니까. 아니 내 돈 반과 전세가 반으로 하면 누가 해? 내 돈 1억으로 전세 4억인 거 사가지고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거지. 80%일 때나 매매가 전세가가 매매가 밀어 올린다 이런 표현을 쓰지. 미친 기자들도 가끔 요즘에 쓰더라고. 자, 정리합니다. 전세가를 보는 두 개의 눈인데 한쪽 눈에서는 왼쪽 눈, 여기 같은 뉴스원에서 다른 기사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눈으로 보세요. 큰 눈으로. 자꾸 조막 눈으로 했고 옆부분 아이고 엘리엇 우리 아파트 전세가 엄청 올랐어. 2억 올려달래. 아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거는 특수한 한두 건의 경우지 서울 전체를 얘기해야지. 자, 이걸로 오늘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가 방송으로 보면서 아파트 매수하기를 이번에 계획하신 분들 저도 올해 사야 되거든요. 다시 사야 돼요. 팔았던 거 다시 사야 돼. 그 멤버십 방송 매일 아침에 오전에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사모 방송은 원하는 아파트 세 개씩 제가 계속 기술적 분석을 같이 해드리고 저게 L 차트가 무료로 제공되니까 방금 봤던 차트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 방송 안 할 때라도 평상시에 항상 볼 수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